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목넷에서 사무자동화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 간략히 좀 볼게요. 우선은 이 두목넷 강의는 어떤 건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는 어떤 걸 쓰는지, 시험 일정, 그리고 이 시험의 합격률, 응시 자격, 오피스 버전, 시험 과목, 강의 구성,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하고 교재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하면 두목넷이죠. 국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수험생의 50% 정도가 저희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 강의는요, 2018년도에 공단에서 산업기사 실기의 경우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무자동화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공개를 해서 그 중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공단 공개 문제를 100% 적용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과목당 총 12개, 모두 합해서 36문제가 되거든요. 엑셀 12개, 액세스 12개, 파워포인트 12개. 그 문제가 이렇게 섞여가면서 매번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일인데요. 합격률의 변화는 없어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문제가 36개잖아요. 얘네 보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에요. 이 문제를 다 보는 것도. 시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를 핵심 유형 3개를 고르고 거기에 이 나머지 내용들을 좀 넣어가지고 3개로 마무리하는 그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내용, 그 다음에 핵심 유형 3개로 이 시험 준비는 마무리가 된다. 수강료는 3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오프라인 학원에 접수하시려면 약 30만 원 정도 아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렴하다고 해서 이 강의가 허접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파란 창에다가 검색만 해보셔도 저희 강의에 대한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두목넷 2020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교재가 됩니다. 선생님, 교재를 꼭 구매해야 되나요? 초보자거나, 엑셀을 전혀 다뤄보지 않았거나, 그리고 나는 인쇄하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은 이 교재를 구매하시고요.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파일이 올려져 있는데 단 주의할 거는 앞에 이론 내용 있잖아요. 이론 내용들은 파일이 없고 뒤에 문제들만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약 커말 2급 정도 내가 취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만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금액도 원가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배송료 포함해서 10,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해 주시고, 나는 좀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 MS 오피스를 좀 다룰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원가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시험 일정이에요. 이미 필기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시험 일정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찰나는 약 여기쯤이 아닐까? 네? 우리 필기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험 일정 있잖아요. 그러면 5월 9일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5월 17일 날 시험이니까 약 9일 동안 정말 빡시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장인 분들이나 학교를 다니는데 또는 내가 다른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4월 이렇게 한 달 하고 열흘 이렇게 해서 약 필기시험 후에 한 달 반 정도의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약 30일이에요. 넉넉 잡고 30일입니다. 이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이미 공단에서 공개를 했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주의할 게 또 한 가지 있죠? 자격서류 제출은 언제까지? 실기시험 접수일 전까지 모두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 때 제출하셨으면 다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이 있으시다면, 기취득자라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자격서류 제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필기시험 접수하실 때 우리 수험표 출력 페이지 하단에서 이렇게 대학 나오신 분들은 대학 연계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하셨다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경력이나 또는 학점 은행 이런 걸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공단에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역 공단 주소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요게 기간이 있지만 그냥 아무 때나 평일 근무 시간에 가시면 돼요. 이게 약간 좀 규정이 바뀌어서 공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상시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 일정이 선생님 큐넷에서는 5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뒤까지 있던데요 하시는데 사무자동화는 9일 동안 봐요. 9일 동안. 이 9일 동안 내가 하루를 고르는 거야. 9일 내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루 딱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실기시험 접수일 4월 6일, 6월 29일, 10월 12일 날 이 오픈되자마자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 껴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셔도 충분히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단 좀 늦으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다 만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꽉 차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일찍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 접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일도 공단 그 시험 일정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1차, 2차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작업물로 하기 때문에 얘네 채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에 발표가 납니다. 자, 다음에 시험 접수 절차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서류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에요. 합격자 발표 중에 불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무슨 불합격이냐? 서류 미의 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공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간 안에 필기시험을 내가 100점 맞았는데 서류 제출 안 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 응시 자격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미 필기시험 접수하시면서 다 하셨을 테니까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나와. 그리고 이제 시험장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필기시험은 시험장이 전국에 수백 군데 되잖아요. 수백 군데는 아니어도 한 100군데는 되는데 이 실기시험장은 약 30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필기시험 본 곳에서 실기시험을 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장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장소도 중요해요. 내가 아침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간혹 가다가 지방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차 타고 상경해서 하루 전날 자고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험장이 없어서. 또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오피스 버전 때문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MS 오피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약 한 5년 이상 다뤘어. 그러면 이 버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함수 쓰는 거 똑같고요. 기능 다 똑같고 리본 메뉴 이런 메뉴들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출력이나 기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자동화가 국내에서 시험 보는 오피스 시험 중에 레벨가 제일 낮아요. 제일 쉬운 시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 접근하시는 분들이 MS 오피스를 다뤄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험장마다 이 버전이 고정돼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서울 공덕동에서 시험을 보면은요, 오피스가 2007하고 2010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난 집에 2016이야. 안 된다고요. 나는 오피스 많이 썼어. 그럼 괜찮아. 근데 초심자들은 안 된다고요. 작업 방식이 아주 조금 5% 다른데 이 5%가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메뉴 하나 못 찾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야. 그냥 페이스 무너지면서 시험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셔야 되고 버전에 맞춰서 해야 돼요. 강의 결제도 버전에 맞춰서 하시고 열공하셔가지고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공단 공개 문제가 이때 발표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합격률이 쭉 올라갔죠. 그 예전에는 약 50에서 40%였는데 합격률이 약 10%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죠. 여기 보세요. 2019년 사회 시험에 보니까 합격률이 또 떨어졌어요. 아니 공단 공개 문제까지 줬는데 왜 떨어졌느냐?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단 공개 문제를 주되 예전에는 채점할 때 애누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조금 여기 틀려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감점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칼이에요. 칼. 뭐 하나 틀리면 그냥 가차없이 실격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필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접수는 이만큼 하세요. 4,000명. 근데 실제 응시는 1,000명이 빠져. 그 부분들 중에 1,500분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55%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접수 인원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낮나요? 하시는데 이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그만큼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시험 보라고 하면 못 볼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빠. 피곤해. 다른 거 해야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을 지금 필기까지 응시하신 분들 중에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그 연령대 분들은 정말 전 존경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직장 생활 하실 거고 또 아니면 수험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올인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시험 응시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 도전 정신 좋습니다. 끝까지 가자고요. 자, 응시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우선은 대학 졸업자들은 이쪽에 보시면 됩니다. 이 산업기사라고 하는 시험은요. 얘는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기사는 4년제 졸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전문대 같은 경우 마지막 학년이에요. 2년제 마지막 학년은 언제? 2학년 때요. 2학년 1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3년제는 3학년 1학기 때요. 그리고 정규 대학인 학사, 여기는 전문학사 학사죠. 학사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휴학자도 가능해요. 대신에 내가 2년제를 다니는데 1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 응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수 학기가 2학기 이상이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얘는 안 되지. 얘는 4학기 이상 이수해야 되고 얘도 나머지도 다 4학기 이수해야 되죠. 3년제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 자, 실무 경력도요. 실무 경력 2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입니다. 기능사 취득하고 1년이에요. 학점은행은 41학점 이상이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랬더니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학점은행 41학점이니까 제가 여기 6년제 다니는데 41학점 넘으면 이수하면 시험 가능한가요? 아니요. 얘랑 기준이 아예 달라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점은행으로 한다 그러면 41학점 이상이면 되는 거고 6년제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되셔야 됩니다. 산업기사는 그래도 불합리하지 않은데요. 기사는 더 불합리해. 왜? 이게 6년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년 학기에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기사는. 이거는 이제 전문학사 기준이니까 3학년 때 보지만 이거 뭐예요? 6학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그래서 약간 좀 불리한데 산업기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맞춰서 서류 제출 꼭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큐넷이에요. 1644-8000번 띠링띠링 전화해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전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전화한 날짜가 필기시험 접수일이나 필기 합격자 발표, 실기 접수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좀 벗어나서 이분들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상담을 받으시려면은 필기시험 보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해보시거나 실기 접수 한 일주일 전쯤 전화해 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쪽에 문의를 해주세요. 자, 다음에 오피스 버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피스 버전하고 시험 과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피스 버전이 지금 국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있는 시험이니까 뭐 국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시험 가능한 버전이 2007, 2010, 2013, 2016이에요. 작업의 어떤 뭐랄까 방식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선은 2013하고 2016 그리고 여기에 또 시험 준비하실 때 2019 버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냐면 오피스 365 이게 2019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얘네는 고민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목넷의 강의는 2016 버전만 올려져 있는데 사실 얘네가 같기 때문에 2013이신 분들도 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집에 MS 오피스 365라고 하는 그런 걸 쓴다 그러면 2019 버전이거든요. 걔가. 그래서 요쪽에 있는 2016 강의를 수강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2007 버전이에요. 2007 버전은요.
우리 엑셀하고 액세스, 파워포인트 모두 다 같아요. 근데 약 1%의 차이가 나는데 차트 그릴 때 살짝 달라요. 그리고 보고서 만들 때 살짝 달라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 메뉴를 못 찾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냥 페이스 읽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2007 버전이신 분들은 2007 버전 구하셔서 수강하시고 또 강의도 2007로 수강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2010 버전은 그대로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MS 오피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까지는요. 우리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키만 넣으면 계속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은요. 되도록이면 구매하십시오. 네, 그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생일 경우에는 이 MS 오피스 365 있잖아요. 얘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MS 오피스 365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 인증만 하면 얘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2013하고 2016은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쿠팡에 들어가시면 얘네를 약 3,000원에서 4,000원에 판매를 해요. CD키만. 정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뭐 정품 인증해라라고는 말도 안 나오고 나도 좀 뿌듯하잖아요. 불법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얘네는요 구매할래도 구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글링해서 토렌트로 다운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팔지를 않아. 얘네는 팝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얘네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 버전이신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2007 버전 구하세요. 그 이후 2010, 2013, 2016은 작업의 차이가 크진 않아. 대신에 출력 화면이 조금씩 다른데 그건 몇 번 해보면 되니까 시험 전에요. 아셨죠? 뭐 사실 얘도 그래.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맞춰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장이 2013이나 2016, 2019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요. 아직.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강의 중에 2016 버전을 결정하시면 되고 2007은 2007, 2010은 20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피스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오피스 구하기 여기 강의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은 오피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안내가 돼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거 보기 전에 선생님 시험장 버전은 어떻게 알아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두목넷에 오셔가지고요. 두목넷에 오시면은 우리 여기 공지사항 있죠? 공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버전이라고 하나 쳐주세요. 버전 이렇게 하시고 검색을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버전 정보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확한 해당 회차의 버전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 실기시험 접수일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그럼 약 한 보름 정도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 회차 여기에서 이 전 회차 시험장 버전 정보를 두목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험장이 34곳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각각 버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강원도에 보니까 3군데네요. 그래도 많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에 쭉 많잖아요. 경기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 보면 금명여자정보고등학교, 수원공고, 뭐 분당 이탱크 그리고 쭉 보면은 경기도에 보면은 경기 지역 본부가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버전이 바뀌거나 이 시험장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원공고나 금명여자정보고등학교 이런 큐넷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은 수험생이 적을 경우 다음 회차 시험장에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수험생이 적어서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고 이 버전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바로 전 회차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 아니 이거 뭐야? 버전이 2개인데? 이런 경우는 그 시험장을 나누어서 오피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컴퓨터에 2010과 2016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우선 1순위 오피스를 구할 수 있는 버전,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전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둘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낮은 버전으로 하세요. 낮은 버전이 작업이 쉽습니다. 문제가 쉬운 게 아니야.
문제는 똑같은데 작업이 쉬워요. 왜?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 기능을 세분화해가지고 여러 번 눌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난 2016인데 나는 불합리하잖아요 하시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요. 그냥 한 1%? 왜? 이 정도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는 2016으로 준비했어. 그러면 강의에 따라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2007 버전 강의를 보면 뭐야? 얘는 버튼 2개로 끝나네? 뭐 이런 거죠. 굳이 뭐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 버전에 따라서 각 지역에 제주도는 한 곳밖에 없잖아요. 충남도 한 곳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울산도 그렇고 인천은 아마 저기에 지금 하나만 있는데 인천은 서울하고 가까워가지고 아마 2군데서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2007 버전이 된 데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얘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전엔 2003하고 2007이었는데 지금 2010인 곳, 2016인 곳 이런 곳은 괜찮은데 2007인 곳은 얘네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해가 넘어가는 해니까 얘네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하는데 버전 차이는 딱 10분만 연습하면 돼요. 그 차이 나는 부분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2007 버전 오피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2013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되 시험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딱 한 번만큼은 한 문제만큼은 2007 버전으로 풀어보라고요. 그래야 안 막히거든요. 대단한 차이는 아니야. 하지만 사소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7이었어. 그래서 2007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기시험 접수할 때 보니까 2016으로 바뀌었어. 그때라도 괜찮다고요. 그때 바꾸면 돼. 그때는 두목넷 고객센터 1:1 게시판에 버전 좀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안에서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그때부터 또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강의를 봐야 되나요? 아니요. 똑같아.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본 거 이후부터 만약에 유형풀이에 아직 안 들어갔다면 그냥 유형풀이부터 버전 바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각 과목하고 배점하고 출력 얘네는 출력물로 채점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 총 모듈이 6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업표, 엑셀의 작업표, 그래프, 그 다음에 폼, 보고서,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 슬라이드 둘 해가지고 6개 모듈이고요. 이 모듈 중에 하나라도 0점이 나오면 실격이에요. 내가 엑셀 정말 잘하고 액세스도 정말 잘했는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하나 못 그렸어. 이게 3년 전에는 감점상이었는데 지금 실격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문제까지 다 주는데 니네 이거 2시간 동안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시험 시간이 2시간인데요. 준비 제대로 하신 분들은 1시간 20분이면 끝나요. 40분 동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배점은 과목별로 되어 있고요. 총 100점이고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은 짜잔!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80점이 넘어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은요. 다 실격이에요. 이 실격이 뭐냐? 이 시험은요. 종이로 시험지를 줍니다. 컴활 보신 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파일로 주지 않아요. 종이로 주면 내가 걔를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 다다다다닥 하고 걔네를 작업표 완성, 계산식 함수 넣어서 쓰고 그 결과로 그래프를 그리고 액세스도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입력하고 폼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도형 그리고 안에 텍스트 넣고 직접 본인이 다 입력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출력까지. 선생님 뭐 있던 시험이 다 있어요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 여러분들 취업하시죠? 부장님이요. 야 이번에 저기 우리 어디 입찰하는데 견적서 하나 뽑아와.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주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견적서를 만들어요. 근데 실수로 100만 원짜리 단가가 들어가는 제품을 그거를 100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낙찰 못 받겠죠. 또는 견적을 넣었는데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이라고 넣었어. 0 하나 차이예요. 낙찰은 됐지. 낙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됐어. 우리 회사가 하기로 했어. 근데 단가가 안 맞는 거야. 만약에 걔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험에서 입력을 0을 하나 잘못 입력하는 순간 실격이에요.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아니 왜 이딴 시험이 있어야 하지 마세요. 왜? 현장 실무에서 여러분들 0 하나의 차이는 여러분들 회사가 흥망성쇠를 가르는 키입니다. 아셨죠? 얘는요, 엑셀은요, 작업표하고 차트, 그래프를 한 장에 출력해요. 그리고 액세스는 폼 보고서를 같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각 한 장씩 2장이 출력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유인물 출력해서 2장에 한 장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장, 2장 이렇게 해가지고 4장을 출력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총 4장 중에 한 장이라도 빠지거나 이 모듈이 빠지면 그냥 실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회사에서는 많이들 그런 거 쓰시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는데 액세스를 안 쓰다 보니까 액세스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나중에 발표 나보면 뭐 때문에 불합격하는 줄 아세요? 얘 때문에 불합격해요. 왜? 계산을 잘못하면 차트가 잘못 나오거든요. 계산 나온 거에 얼마까지의 차트를 그리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계산값이 틀리면 차트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실격률 1위예요 이게. 다른 거는 이거 액세스는 너무 쉬워 진짜. 연습만 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얘는 함수도 많고요.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하는 거대로 그냥 뜩뜩뜩뜩뜩 하면 사실 문제 2개만 풀어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애예요. 파워포인트는 도형 그리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되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어보세요. 다. 야, 너 왜 떨어졌냐?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그래프 범위 오류로 인한 0점 처리. 그럼 얘 0점이면 나머지 다 해도 실격.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방식을 볼게요. 정리하는 겁니다. 출제 모듈은요. 엑셀 작업표하고 그래프 2개, 액세스 폼 보고서 2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개, 합해서 6장이고요. 시험 시간은요. 오전, 오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앞에서 우리 9일간 본다고 그랬는데 9일 내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막 수험생 막 3만 명 이렇게 되고 했을 때는 매일매일 봤지. 근데 지금은 지난 회차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일 정도 시험을 봐요. 오전, 오후 해가지고 보고 같은 날 같은 시에는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 출력 시간 별도로 줘요. 뭐 출력 시간 별도로 10분 이렇게 돼 있지만 10분 동안 나 혼자 출력하는 건 아니고 시험장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뭐 10분이 제공되진 않고 약 1시간 동안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뭐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1시간 20분 작업하고 검토하고 1시간 40분쯤 나와가지고 출력해서 제출하고 나오면 깔끔하게 빨리 끝나게 되겠죠. 자, 합격 점수는요 60점 이상이고요. 강조 말씀드립니다. 6개 모듈 중에서 하나라도 실격이 나오면 0점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자, 시험 방식은요 시험 종이로 줘요. 종이로. 직접 입력한 뒤에 자료 처리 작업까지 다 해야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또 강의도 듣고 돈도 냈는데 내가 이걸 다 입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다 입력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착각하시는 거예요. 시험지가 이렇게 주는구나. 엑셀에다 데이터 입력해주고 내가 거기다 하면 되는구나. 아, 테이블도 다 입력해놔서 이게 다운받아 보니까 다 입력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올려드린 거고 종이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교재 펼쳐놓고 입력부터 하시는 겁니다. 하셨죠? 잊지 마세요. 자, 강의 구성입니다. 우선은요, 기초 이론 있어요. 나 커말 2급 있다, 1급 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액세스는 좀 봐야 되겠지. 파워포인트도 가볍게. 이 기초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세요.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면 안 돼. 왜? 왜 안 되냐고? 우리 공개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나는 커말 2급 있어. 그럼 다 제껴. 그리고 여기 쪽에 와서 유형만 죽어라 파세요. 그래도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약 16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하려면요, 강의 시간은 16시간, 따라하고 뭐하고 하면은 약 30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왜? 강의 멈춰놓고 따라하고. 뭐 액세스나 파워포인트는 괜찮은데 엑셀은 함수도 많고 종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시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헤어나오세요. 잘 모르겠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아셨죠? 함수가 만약에 뭐 30개 있다 그러면 한 10개는 버리고 와도 된다고. 배열 수식 어렵다
그럼 우선 제껴놔. 뒤에다 내껴놓고 이쪽으로 와서 연습하다 보면 또 돼. 그냥 얘가.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쪽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개 문제를 하는데 요령이 있어요. 유형 1회 있죠? 요거를 적어도 3번 똑같은 문제를 입력부터 출력까지 3번 해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시험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작업 이 순서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엑셀 하나, XS 하나, 파워포인트 하나 대신에 과목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쭉 끝내고 유형 1회 3번 다 하고 그리고 강의실에 있는 유형 3회 다 풀어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엑셀이다 그러면 엑셀 유형 1번을 여러분들이 혼자 다시 그냥 풀었을 때 약 4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 회차 보세요. 그냥 돼, 그냥. 기껏 다른 거는 함수밖에 없어. 차트 모양 조금 달라지는 거 이런 거는 일이 아니잖아요. 에? 우린 이 시험의 틀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부탁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3회 반복하면 40분에 끝나요. 40분 정말 시간 많이 주는 거고 정말 빠릿하신 분들은 20분에 한 문제씩 풉니다. 액세스도 똑같아요. 파워포인트도 똑같아요. 1회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시험 보셔도 됩니다. 끝. 하지만 나는 좀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공단 공개 문제가 12개라고 그랬잖아요. 12개 중에 3개 빼니까 나머지 몇 개 남는 거야? 9가지가 남죠. 9회에 우리가 정리 강의가 올려져 있어요. 약 한 30분에서 40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각 회차에서 내가 우리 이 앞에서 안 봤던 내용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로 정리를 해드렸다고요. 그럼 그거 쭉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문제를 시간제로 측정하고 풀으라고요. 그럼 30분 안에 끝납니다. 얘네 다. 과목별로예요. 과목별로. 엑셀 30분, 엑세스 30분, 파워포인트 30분. 그럼 1시간 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출력물로 채점합니다. 출력물로요. 종이 앞에서 얘기 드렸죠. 출력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함수도 다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출력을 안 해봤어. 시험장 가서 출력을 못했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정리 말씀드립니다. 기본 이론 학습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약 30시간 투자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20시간 정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핵심 공개 유형 우리 3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를 지금 총 3과목이니까 하나당 하니까 약 해보면 3시간씩 걸리죠. 주의할 거는 과목별로 하는 거예요. 3시간 걸리죠. 그리고 또 3개가 있죠. 그 예전에 3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약 15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요 문제 정리 강의가 과목당 20분에서 40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약 5시간 정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총 얼마? 약 40시간이면 여러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끝. 자, 길게 말씀드립니다. 길게 하루 3시간씩 20일 이 정도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요 하루에 1시간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건 약간 좀 그래요. 연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난 하루에 2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며칠이 걸리든 간에. 왜냐? 문제 하나는 완성해야 되는데 1시간에 완성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뭐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유형이나 공단 문제 풀 때는 나는 오늘 2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겠어 라는 것을 결정하고 가시면 돼요. 길게 잡아서 약 60시간입니다. 짧게 잡으면 빠른 분들은 10시간만 해도 하세요. 정말 시험 하루 전에 하셔가지고 막 밤새도록 질문하세요. 막 새벽까지 막 선생님이 안 돼요. 그러고 시험장 가는 거야. 이렇게 붙어요. 대신에 그건 요령 있는 분들 확률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약 95%라고 해요. 야, 5%는 뭐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10시간만 할 거야, 밤새도록 할 거야 하면 이런 분들은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내가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만큼 감안하는 거죠. 나는 불합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9일 중에 하루. 그러나 요즘에는 약 4일에서 5일 정도만 시험을 보더라고요. 합격자 수가, 필기 합격자 수가 적을 때는 3번만 본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6개 모듈 다 완성해야 돼요. 유형 3까지만 봐도 돼요. 함수식을 작성 못하면
시험지에는 써 있습니다. 이거 못 쓰면 0점 처리함.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변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거 yes라고 쓰고 싶어요. 함수식이 뭐냐면은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 계산기나 눈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게 얘가 함수식을 써서 썼는지 계산기를 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낸 식을 밑에다 붙여넣습니다. 그걸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얘는 함수 안 썼으니까 0점 처리.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함수식 쓰는 문제가 한 문제인 경우도 있고 두 문제인 경우도 있고 세 문제인 경우도 있고 네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네 문제인 경우에 하나를 못 썼어. 그렇다고 해서 실격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인 경우에 얘를 못 썼어. 그럼 이건 실격시켜야죠. 그래서 약간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 식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5분만 투자하면 외울 수 있는 애들 배울 수식이야. 배울 수식 어려워요? 식을 외우세요. 그래도 됩니다. 외우는 데 쌤이 어려워요? 5분만 제대로 투자하고 집중해서 해봐. 그럼 끝이야. 어렵지 않아요. 돌발 문제 나오나요? 3년 전에는 돌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단 공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never. 시험 날짜별 난이도 차이가 있나요? No. 왜? 공단 공개 문제 중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시험장과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도 되나요? 되도록이면 안 되고요. 나는 좀 해. 그럼 하셔도 됩니다. 시험장에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때는 준비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내가 구할 수 있는 버전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낮은 버전으로 해라. 버전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우리 실기 접수 전까지는 두목내 공지사항에서 버전 검색하는 것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먼 바다에 요트가 하나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같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시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를 저어 주셔야 돼요. 노력 없이 얻어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큼으로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 뭔가 도전하는 거고 필기시험을 합격했으니까요. 이 사무자동화는 포기 안 하면 합격해요. 포기하면 불합격합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만 남아요. 요령도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가 필요해요. 자, 우리 이 배를 타고 저 멀리에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섬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보물상자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 딱 박혀 있어요. 그거 찾으러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게 풍랑 만나지 않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열심히 노 저어 주셔야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